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대화 용의가 있다고 말하자 미국은 적절한 대화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중매를 자임하는 우리 정부까지 남북미 3자가 잠깐 숙고하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은 대화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남북미 3국의 입장과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대화의 조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미 국무부는 비핵화 의지 표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동안 대화의 문턱을 사실 많이 낮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만, 그러니까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줘야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물밑으로는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그래야 대화하겠다는 게 이제 과거 입장이었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명백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만 대화하겠다고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최근에는 일단은 대화해 보겠다. 이제 그 탐색 대화죠, 예비 대화죠. 그러나 물론 그건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하겠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단은 만나보겠다는 걸로 변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과거와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만나는 보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만나는 건 아니고 비핵화로 가는 일정한 어떤 그 형식은 갖춰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간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미 간은 이미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 부분 대화에 문턱을 낮춘 상태고 북한 김영철, 그러니까 김여정의 방남보다 사실 이제 우리가 김여정의 방남이 사실 선정적이죠. 김일성의 직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김여정은 상징성 이외에는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그 당시 김여정이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대화, 김정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했거든요. 그 이후에 김영철이 대남 관계, 대미 관계를 사실은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물론 대남라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답방을 해서 답을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왔고 그 답의 일부가 공개가 됐죠. 미국과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겉으로 나오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북미 양측은 이미 초기 대화, 탐색 대화에는 동의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저번에도 저희가 뉴스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최강일 외무성 국장, 그다음에 앨리스 후커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제가 보기에는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율을 했을 거고, 다만 마지막 모양새죠. 대화는 시작하지만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비핵화 대화의 시작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평창올림픽 기간에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 북한 대표단과 그 미국 측 대표단 사이에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한범 위원께서는 만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만났을 계시네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대북 대화론자인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사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놓고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인 대화론자로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임이 주게 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집니다. 미 외신의 보도를 보게 되니까 대북 외교의 가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 내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북 협상의 효용과 가능한 성과에 좀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 조세균 대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언급하고 얘기했던 탐색적 대화와 예비 대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게 얘기했던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물의 이제 사임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이제 미국 내에서의 강경론자들의 입김이 더 세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되는 인물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제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만한 마땅한 명분들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과정에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결정은 분명한 것인데 그 비핵화로 가기 위해 일단은 북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전자론 속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예비 대화에 대한 가능성과 이 조세핀 대표의 사임을 그대로 직면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자, 이제 대화의 또 한 축인 이제 북한의 의지와 태도도 관심사인데요. 북한이 일단 대화의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 과연 북한이 수용을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2달간의 놀라운 상황 변화의 출발점은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 예.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국가약무력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사실 최종 단계 ICBM, ILBM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마지막 유도 부분 한 번도 못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에 다소 의아했습니다. 예. 근데 금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도 다시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파격적인 대남 공세 그다음에 김영철의 발언도 사실 파격적인 거거든요. 예. 가장 최고 실세에 당하는 김영철의 입에서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언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해보면 국가핵무력 완성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고 북한의 전략적 변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가핵무력 완성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식 동결선언이다. 다시 말해서 동결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동결에는 첫 번째 단계는 모라토리엄 선언. 다시 말해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안 하겠다는 게 모라토리엄 선언이고요. 네. 예. 두 번째는 관련 시설들을 봉인하는 겁니다. 잠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영변 냉각탑 폭파처럼 불능화, 완전히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사찰단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맞는지 사실들을 확인해야만 동결 단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북한식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미 해버린 거죠. 다만 이제 향후 공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게 더 이상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건 사실 엄밀히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이번에 우리 측에게 아마 간접적으로 전달돼서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뭐 비선에서 전달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향후 안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선언, 모라토리엄을 해버린다 그러면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수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대화는 출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조선신보에서도 이미 그걸 설명했습니다. 북남관계, 남북관계 개선 기간 중에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라고 이미 설명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측 입장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미 초기 조건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을 자기들 방식의 일종의 동결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거를 미국이 과연 동결 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동결 선언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군요. 이미 이제 조셉 윤 사임하기로 했지만 조셉 윤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으면 네. 그것을 동결로 간주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물론 이제 그 예. 이외에도 아주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탐색 대화는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명분이 되죠. 예. 그런데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또 사임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 내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또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일단은 있겠군요. 이제 우리가 빅터 차 내정자의 경우도 사실 뭐 많은 의견 차이보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개인적인 어떤 이유였다는 게 거의 지금 정설이고요. 예. 지금 조셉 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미국 정부 내에서 물론 이제 미국 일간지에서 국무부의 입지가 너무 협소하고 초라한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뭐 보도도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무작정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네.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대화한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제재와 압박을 안 할 생각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죠. 두 번째는 만일에 초기적인 탐색 대화를 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예. 실패해서 회담이 결렬된다고 해도 미국이 잃을 게 없거든요. 왜냐면 예. 오히려 명분을 하나 축적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니까 군사적인 압박을 더할 수 있는 명분을 그렇기 때문에 조셉윤 대표의 제가 보기에는 그 은퇴도 그분 말대로 개인적인 그 인생 계획의 일부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네. 내부의 노선 차이로 보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를 위해서 중매를 서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재를 선다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미국의 생각을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남하게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5자리 미팅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중매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두 사람의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북한과 미국이 한 자리에서 예비적 대화든 탐색적 대화든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지는 양국의 문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중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각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중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3자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건데 한반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ICBM 발사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북한은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명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굳건한 동맹국이 미국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게 됐을 상황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우리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지켜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조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조만간 북미 간의 예비적 대화이든 또는 탐색적 대화이든 비핵화 본회담에 앞선 그 접촉과 회담이 뭐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네. 변수가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제 패럴림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재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커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건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군사 연습을 연기할 명분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김영철 일행이 와서 뭔가 팁을 줬으면은 그 명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예.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북한은 반발을 하겠죠. 네. 그러나 예. 그러니까 훈련의 여부가 아니고 훈련의 규모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미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서의 군사훈련을 할 때 첫 번째는 2월 달에 태국과 코브라 골드 훈련을 합니다. 해병대 상륙훈련 주력인데 여기는 우리 해병대로 참가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 병력의 일부가 이동을 해서 한국에서 포어리글과 키조블 훈련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4월에 이제 그 필리핀과 발리카탄 훈련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최근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로 주한미군은 독자적인 이 한반도의 어떤 독자적인 역량보다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야전 군으로의 성격이 좀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에 의해서 무리한 듀케한 일은 아닙니다. 지휘에 의해서 이 아시아의 각종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훈련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게 꼬여버렸죠. 예. 꼬이니까 시기하고 규모는 자동적으로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내심 축소된 형태로 가버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이건 방어훈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도발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공세훈련으로 전환해 버렸어요. 예.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김정은 제거를 포함하는 참수훈련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번에 키리조 훈련과 포어리글 훈련을 순수하게 방어훈련으로 치르고 그다음에 규모도 축소된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반발을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걸 가지고 북한이 판을 깰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김영철까지 방남을 했고 지금 전략적인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하겠지만 예. 이 기조는 유지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시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훈련의 규모와 내용 면에서 조금은 기존과는 다른 공세적 훈련이 아니라 수비적 훈련의 모습으로 좀 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이 혹시 대화의 문턱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미 간의 갈등이나 이견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일까요? 예, 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군사훈련을 더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군사훈련은 일반적으로 뭐 그거 좀 연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군사공학적 차원으로 보면은 언어도 다르고 예. 군 운영 결의도 다르고 무기 체계도 호환성이 있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 한미 양국이 예.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게 되면 이 군사공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까지 양보할 정도로 만일에 상황이 변하면 그때는 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 근본적으로 북핵 국면이 변화한다고 그러면 근데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겠죠. 훈련을 예. 하는데 그것이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성격이나 규모를 만일에 조정을 한다 그러면 예. 북한이 반발은 하겠지만 예. 판까지 깨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서는 거죠. 네, 예. 훈련의 규모나 성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강경파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설득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마주하고 뭔가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이 이제 미국으로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상대방이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과 모종의 대화를 노력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평양으로 방북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하고 났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조치는 일단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건데 이 특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성사되지가 어려운 측면은 미국과의 관계 조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겁니다. 김여정의 방남 이후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화 통화로 할 수 없는 모종의 얘기들에 대해서 예비적 대화와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더라면 이걸 이끌어내기 위한 그 관련자들의 관계된 행동이 중요하고 이걸 풀기 위한 강경화 장관이 이제 모종의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패럴림픽이 3월 18일이면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박한 시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화의 문턱과 관련해서요. 뭐 4월 달이면 예정대로 이제 뭐 훈련이 재개가 될 것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관측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훈련 어떤 규모 또 내용 이런 부분들 말고 또 다른 그 대화의 문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이제 지금 핵심은 훈련에서 키리조브 훈련은 지휘소 연습 훈련이고요. 예. 소어리 훈련이 야외 기동 훈련이거든요. 예, 이 야외 기동 훈련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축소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신호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면은 바로 얼마 전이죠. 아마 이틀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북 제재 조치를 추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27개의 선박, 예, 그러니까 해상에서 환적을 하는, 그다음에 26개의 기업, 그다음에 한 명의 개인, 굉장히 규모가 큰 거거든요. 세컨더리 규모 그 보이콧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화가 시작되면은 압박의 수를 줄였는데 지금 대화가 시작되는 국면인데 압박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남아 있는 건 지금 2차, 그러니까 해상 차단, 그러니까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거는 미국 자체의 해상 자산, 해군 자산,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해군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뭐 심산인데 네. 이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압박 국면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러한 흐름들이 완화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압박의 공세의 수위가 좀 일정하게 완화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미 군사 연습이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낮아진 문턱을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모라토리움을 공개적으로 ICBM 핵실험 중단하겠다는 명시적으로 북한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흥정이 어느 정도 맞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죠. 양측 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도 왔고요. 또 김영철 통전부장도 왔는데 여러 차례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동결 선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 수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입구와 출구 전략 2단계 해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2단계 전략 안에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모라토리움입니다. 한 예. 번에 모라토리움, 그다음에 봉인, 불능화, 사찰까지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김여정 일행만 해도 2시간 40분 동안 평화제 만찬을 했고 예, 김영철 일행은 여기서 공식 행사는 딱 폐막시험석 외에는 2박 3일 동안 모두가 가려져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있었고 손 국정원장, 전명균 장관 만난 사람 다 만났습니다. 정의영 안보실장까지. 그렇다고 보면은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향후 로드맵, 예. 그다음에 비핵화된 로드맵은 이미 할 얘기는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의 역할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얼마 전에 이 해상에 대해서의 제재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여기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동안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최종적으로 종국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가 이제 무력에 대한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조치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는 중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나가서 원유 공급에 대한 제한 조치까지 나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이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통상 압력 카드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중국이 하고 있는 행사 속에서도 북한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맞물리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도발을 계속 감행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이 상태로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무너지게 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만약에 그 중간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해야 될 모종의 역할들을 좀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이게 아니라 최근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요 북중 간의 고위급 그 회동이 이루어졌죠. 예. 이게 북중 간에도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진 고위급 회동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을 가동을 할 때 예, 물론 이제 대립 전선은 미국이지만 미국이 가하는 압박을 실제로 행하는 주체는 중국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의 물론 이제 우리보다는 뭐 그 교육구조 수출입 그 의존도가 작지만 적어도 무역 의존도가 50% 내외는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무역 의존 50%의 거의 대부분 90에서 95%가 중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대중교육의 수출이 90%가 막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국이 지금 막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철강 제품까지도 1월 달에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북중 관계는 최악으로 지금 넘어왔죠. 특히 이제 김정남 암살 이후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장성택, 김정남이라고 하는 중국 라인까지 모두 제거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가장 고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북중 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도 이 악화된 북중 관계를 뚫지 않으면은 사실 그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전면적인 확대, 북미 초기 대화, 그다음에 북중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 트라이앵글이 모두 함께 돌아가야지만 출구 전략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 변화가 지속되는 한 예. 북중 관계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패럴림픽에도 미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한합니다. 어떤 네. 인물로 알려졌죠? 대표단이 결정이 됐는데요. 커스텐 닐슨이라고 하는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의 켈리 비서실장이 오른팔격이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말에 백악관의 이제 비서실장으로 켈리 비서실장이 입성하게 되면서 같이 부비서실장으로 입성이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옆에서 대한민국에 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 미국에서 이와 같이 대표단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북한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딸인 이방카 선임 고문을 가지고 사실 이 평창에 오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김여정의 방남을 결정했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추정컨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인물로 또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라 패럴림픽에서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격에 맞춘 인사를 가지고 대표단으로 파견할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님 외교 안보 라인이거든요. 예. 외교 안보 라인이 단장으로 온다는 게 다소 의아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부비서실장은 실세예요, 백악관에서. 거기다 켈리 뭐 문거리 권력이라고 생각되는 켈리 비서실장하고도 예. 뭐 거의 뭐 그 돈독한 관계를 알려졌거든요. 왼팔 오른팔 뭐 그렇죠. 그런 관계죠. 예. 그렇게 보면 단순히 패럴림픽 단장으로는 비중이 높죠. 비중이 높고 오히려 이 외교 안보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서 비중이 높은 직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북한 측도 고민에 들어가겠죠. 만일에 순수하게 패럴림픽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어떤 실무적인 라인이 왔다 그러면은 뭐 북한도 그렇게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이분이 조선 장애인 체육협회 서기장이라든지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일국 체육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망에 당연히 오를 수 있죠. 예. 관계자니까. 그러나 미국 쪽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보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령해나 예. 역시 뭐 상당한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리수영 외무상이나 리용호 대외 담당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이런 인물들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커스텐 닐슨이라고 하는 안보부 장관이 임명이 된 건 네.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을 보낸다는 미국의 성의이면서도 예. 사실은 복합적인 복선이 깔려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 측의 대표단장에 커스텐 닐슨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는 게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관전 지금 포인트죠. 그리고 되겠습니다. 예. 엄밀히 보면 지금 이어졌던 이런 김여정 방남, 예. 펜스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그 다음에 예. 이방카 부장관, 이번에 이제 커스텐 닐슨하고 또 이쪽이 예. 또 그러니까 계속 모멘텀이 이어져 가는 거죠. 크게 네. 보면. 북한이 대표단장으로 누구를 보낼지 그것도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우리 좀 내부 이야기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국회 여야가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과 관련해서 참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있었죠. 네. 거기 송영무 장관이 천안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한민국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김영철의 방남에 대한 이야기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당연히 알려져 있고 전임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서 김영철을 분명하게 적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회의가 무산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긴급 대정부 질의의 과정들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국회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고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김영철의 방남에 따른 우리 정부의 결정들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는 김영철이 2박 3일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기 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내려오고 나서 2박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뚜렷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박 3일 일정 동안의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한미 훈련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예,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군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력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 협의가 있으니까 뭐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군사 연습은 군사공학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뭐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연결한 바 있죠. 예. 그러니까 명분만 있으면은 사실은 득실을 따져서 연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4월 초에서 4월 중순 정도가 이미 그 훈련 재개 시점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마 4월 20일 내외가 아닌가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중요한 거는 훈련 그 재개 시점 일정보다는
그 훈련의 내용과 규모를 그렇죠. 살펴보는 예, 성격. 게 예, 예. 이게 남북미 또 한반도 정세 전반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로 가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개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 성격과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네. 예. 자, 우리 정부가 지금 중재에 나선 가운데 북미 대화의 진전이 생겨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